있습니다. 과연 암 환자들에게나 그 일반 질병으로 인한 분들에게 통증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우리가 보면 거의 이제 통증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증이 오면 좋은 건데 제가 그 차단기로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전기가 있고 전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전선이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차단기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야죠. 이게 정상일까요? 맞죠? 차단기가 왜 떨어졌나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가 어딘가 있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가 나겠죠. 네, 이게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열이 나고 아프고 통증이 일어나야 돼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 그 문제가 있을 때 통증이 오거나 몸에 이상 증상들이 옵니다. 그럼 몸을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몸을 점검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몸을 점검해봐라. 보통 우리가 이 통증이 암 환자가 죽기 전에 많이 온다고 이해하시죠. 간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통증이 오면 다 죽기 전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암이 커지는 동안 통증은 별로 없어요. 신기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년에 수 없는 암 환우분들을 보니까 암이 1cm, 2cm, 3cm, 5cm, 7cm까지 커지는데 통증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의 그냥 좀 뭔가 이상해서 가보면 이미 암이 커 있어요. 암이 만약에 1cm나 2cm 막 커지는 과정에 그 엄청난 통증이 있으면 병원 벌써 갔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cm를 가지고 병원 가고 6cm를 가지고 병원 가고 아니면 재봐야 되고 전이 다 돼가지고 여기저기 전이가 다 돼가지고 병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암이 우리 몸속에서 커지고 자라날 때는 사실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근데 뭐가 있냐면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소변의 변화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었겠죠.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고, 소화가 너무 잘 돼 배고프면 또 억제제 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약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상을 못 느끼고 살아오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을 때 이제 몸이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몸이 개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굉장히 청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이제 통증인데, 자, 그러면 통증이 온다는 것은 암이 커져서 죽을 신호인가? 아닙니다. 통증이 온다는 것은 암이 커져서 죽는 신호가 아니고 사실은요,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내 몸이 잘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증 오니까 무조건 통증 안 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아닙니다. 통증이 올 때 통증을 무조건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통증의 목적인 개를 해결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뭔가를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몸에서 얘하고 싸우는데 내가 뭐를 해주면 좋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를 깨끗이 하는 거죠. 물을 많이 마셔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의 그 노폐물이나 내 몸의 나쁜 것들이 빨리 어떻게 된다고요? 빠져나가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병원 치료는 뭐냐면 통증이 오면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증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침 맞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왜 이게 생겼을까?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을 찾지는 않고 무조건 그것만 해결합니다. 통증 자체가 우리 백혈구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혈구가 살아있을 때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통증이 일어납니다. 네. 흔히 암하는 분들 보면요, 이런 말 합니다. 나는 60평생 건강했는데, 아니면 어떤 분 나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라고 말한 분 있어요. 한 번도 난 우리 가족 매일 아플 때는 한 번도 안 아팠는데 한 번에 아픈 게 딱 왔어요. 그게 암이에요. 그런 경우 너무 많다고요. 매일 아이고 아파 하는 분들은 잘 암에 덜 걸립니다. 근데 별로 안 아프셨나요? 평상시에? 그렇죠? 안 아프셨어요? 많이요? 자주 아프셨어요? 선생님은요? 안 아프셨어요? 건강한 편이셨어요? 우리 저 뒤에
건강 편이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몇 분만 여쭤봐도 뭐 한 분만 빼놓고는 다 건강한 분이었대요. 그죠? 제가 골라서 여쭤봤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건강하셨다며요. 정말 프로테지를 보면요, 건강했던 사람들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팠으면은 안 걸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팠을 때 뭐가 됐을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거의 안 아프다가 갑자기 뭔가 만져지거나 소화가 갑자기 안 돼서 가보면 암이 이미 10cm, 암이 7cm 이렇게 커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가끔 아파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미리 금식해 주는 거예요. 미리 아픈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그 책에 보면 하루 3끼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건강의 유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꼭 아파야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루 3끼를 먹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해줘야 돼요. 통증은 보통 그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증상에서 통증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증상은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면 그 통증으로 우리가 자각을 합니다. 우리가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끼냐면 약물을 많이 쓰면 잘 못 느껴요. 약물을 보통 이제 일반 양약들을 쓰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식사를 하거나 육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막걸리를 많이 마시거나 소주나 술, 커피 이런 거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면 통증들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통증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증상이 없는 게 아니고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앞으로도 암 걸릴 수 있어 조심해 하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힘들면 쉬어줘야 되고 소화가 안 되면은 먹지 말아야 되고 딱딱 그 커트라인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야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지도 못하니까 뭐를 해요? 자꾸 자극적인 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취제라고 볼 수 있어요. 술이나 담배나 자극적인 이 식품들이 그냥 마취제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몸의 신호를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몸 멀쩡하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잘 먹고 잘 활동하고 다 건강한 거 아닐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요? 그런 자극적인 거, 마취제들,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이상을 계속해서 마비시키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있을 때 통증이 와요. 일반적으로 암 말기에서 이런 양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통증이 많이 오는 분들이요, 통증이 계속 옵니다. 매일 주기적으로. 그 통증이 계속 오는데 점점점 짧아져요. 통증의 주기는 짧아지고 통증의 강도는 강해져요. 이거는 모든 암 환자들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3일 정도 전부터 통증이 거의 사라지죠. 그래서 연락이 와요. 원장님, 우리 아버지 이제 통증 다 끝나고 이겨내시려나 보다고. 이제 마음이 덜컥해요. 이 말은 뭐냐면 통증이 있는 게 좋은 거라고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통증이 왔을 때 정말 어떻게 살지? 이제 죽을라나 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통증이 왔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